미정 아나운서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좀 가성비를 따지는 것도 있고 실용적이니까 오. 오히려 오. 단정한 걸 많이 사요. 왜냐면 일할 때도 입을 수 있고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있고. 그냥 단정한 원피스 이런 거. 아, 나연 미정 씨는요? 아나운서의 그런 발언을 권도영 대표님이 좋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좋아하실 제가 그 실용적인 노렸죠. 가성비. 저는 약간 그래도 조금 비싼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눈팅만. 옷을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아, 못 사겠다 하고 이제 접습니다. 거의. 저도 이렇게 눈이 높아지면은 비싼 옷들만 눈에 들어와서 맞아요. 결국 네. 사지를 못하고. 네. 근데 옷을 구매할 때 이렇게 보통 어디서 구매하세요? 온라인에서도 쇼핑하시나요? 많이 하죠. 아, 그러세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좀 보고 네. 주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좀 맞아요. 하면 할인을 받을 수 그래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아울렛을 간 다음에 아울렛에서 좀 입어보고 그걸 또 인터넷으로 삽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오늘 옷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 옷과 관련되어 있는. 네, 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은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일 쉐어입니다. 스타일 쉐어. 이게 요즘 공유 경제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뭐 집에서 하우스 쉐어도 유행이고 이 스타일 쉐어는 약간 감이 오긴 하는데 어떤 기업이죠? 네, 이 회사 이름이 회사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두 분은 혹시 스쉐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스쉐러. 쉐이크. 그러니까 쉐이크인가요? 특이하죠, 스쉐러. 진짜 특이하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10대 여학생은 대부분 아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스쉐러라는 말은 스타일 쉐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타일 쉐어는 국내 1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가입한 온라인 와. 패션 플랫폼입니다.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니까 저희는 네, 10대가 잘 아니라서. 몰랐네요. 근데 사실 옷을 쉐어한다, 공유한다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스타일을 쉐어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스타일 쉐어 앱에 들어가 보시면요. 처음 딱 열렸을 때 보이는 대부분의 컨텐츠가 스쉐러들이 직접 만든 컨텐츠입니다. 네, 스쉐러들이 물건을 구매한 뒤 후기를 작성하면 해당 포스팅에는 상품 구매로 연결되는 태그가 자동으로 붙는데요. 유저 후기가 마케팅 컨텐츠이자 직접적인 판매 채널이 되는 셈입니다. 스쉐러가 올린 컨텐츠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기를 끌면 포인트인 단추가 지급되고요. 또 단추로 물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쉐러들은 상품 구매 후기 외에도 스킨케어법, 나만의 코디법 등을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창 멋에 관심 많은 Z세대의 패션 놀이터인 셈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맞는 거죠? 저 다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그러세요? 스쉐러. 너무 너무 신기한데. 어려웠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공유해서 콘텐츠를 보다가 자기 마음에 들면 이걸 구매를 한다는 거죠, 단추로. 네,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네. 처음에는 이 스타일 쉐어가 네. SNS를 기반으로 패션 정보를 묻고 답하던 놀이터였습니다. 근데 시대에 맞춰 진화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로 거듭났습니다. 2016년 커머스 기능을 도입한 후로 Z세대의 주요 패션 플랫폼이 되었는데요. 15에서 25세까지 여성 중 62%의 휴대폰에 이 앱이 깔려 있다고 하니 말 그대로 스타일을 공유하는 이 패션 커머스, 스타일 쉐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네. 62% 상당하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유행한 어떤 문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스타일 쉐어에서는 10대들만의 그런 그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통용되는데요. 네. 그 올려놓은 사진이나 글의 댓글을 보면 정보 좀요, 담아가요라는 말들로 공유와 교류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스쉐러들이 탄생한 건데요. 또 업로드는 아니지만 이라는 말이 있는데 콘텐츠를 올린 사람에게 댓글로 가격이나 이제 정보를 물어보면 그 게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대신 댓글을 달아주기도 합니다. 이때 업로드는 아니지만 이라고 이제 문구를 붙이는데 이 스타일 쉐어에서는 이용자들이 귀찮을까봐 자동으로 붙일 수 있는 기능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타일 쉐어는 패션에 대한 정보 공유를 넘어서 찬반 토론이 오가는 공론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스타일 쉐어에서는 10대 사이에 벌어진 탈코르셋
탈 코르셋을 둘러싸고 수쉐러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이 스쉐러,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는 참 다른 형태의 공유 경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기업의 설립 과정도 약간 독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스타일쉐어는 패션에 관심 많은 여대생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윤자영 대표는 강의 시간에도 패션 잡지를 볼 정도로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잡지에 실린 제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호가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상품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고 또 게다가 광고로 도배가 돼 있어서 실제 생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표는 강의실 옆자리에 앉은 옷 잘 입는 친구가 입는 옷이라든가 또 MT에서 입을 수 있는 옷, 또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옷 정보를 공유하는 곳은 왜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가 유행하면서 인터넷 쇼핑몰도 많고 패션 블로거도 많아져서 사람들은 블로그에 본인이 평소 입던 패션을 사진으로 올리면서 댓글로 판매처를 공유했는데요. 패션 트렌드 콘텐츠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바로 구매 사이트로 이동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23세에 자본금 1,400만 원을 들고 대학 차고한 사무실에서 2011년 차고한. 스타일쉐어를 창업하였습니다. 모델이 아닌 옷, 우리 또래가 입는 패션 정보를 알려주는 커뮤니티가 현재 SNS 기반 패션 뷰티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역시 뭐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차고안 하면 차고였어요. 생각나는 거.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가 꼭 차고로 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차고가 없어요, 근데 저는. 뭐 혁신적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사실 좀 상상해 보면 그 창업 과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스타일쉐어가 본격적으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매번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네들이 만드는 서비스가 쇼핑몰이냐 아니면 소셜 미디어냐 라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렇게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뭐 인테리어나 가구를 공유하고 그게 딱 클릭하면 이제 살 수 있도록 넘어가는 게 조금은 보편화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좀 급진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랑 또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스타일쉐어 초반 3, 4년 동안 목표는 패션 전문 소셜 미디어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컨텐츠가 재밌고 서로 자신의 패션을 공유하러 들어온다는 걸 지표로 보여주고자 했는데요. 그 이후 구매 전환율을 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이제 매우 높은 전환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소셜 커머스나 쇼핑몰 구매 전환율은 한 자릿수라고 합니다. 혹시 두 분은 MZ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MZ세대. 네.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오늘 나오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느낌이네요. 네, MZ 제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고 류미정 아나운서도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밀레니얼 세대고 그렇다면 Z? MZ, 네, Z 뭐 Z겠죠? 뭔가요? 네, 어떤 건가요? 1980년도에서 2000년생인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에서 2004년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들 세대의 특징을 보면 모바일로 매일 새롭고 재밌는 컨텐츠를 즐겨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쇼핑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컨텐츠가 있으면 이렇게 보고 즐기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바로 구매로 연결되는 이렇게 간편하게 돼 있어서 스타일쉐어의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거리나 지하철만 가도 모두가 다 폰을 하고 있고 또 폰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SNS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정확하게 뚫고 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스타일쉐어의 또 다른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면 스타일쉐어가 성장과 변화,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2011년 6월 설립되어 패션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SNS 커뮤니티로 출발했고 올해 3월 기준 640만 이용자를 보유한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온라인 패션몰 29cm를 인수하여 Z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타깃층을 넓혔습니다. 4년 연속 연평균 225% 성장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연 거래액은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 하루 페이지 뷰는 300만을 넘고 하루 평균 10,000개가 넘는 슈쉐러들의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이러한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선정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을 때 사실 10대, 20대 초반 학생들이 이용하면 구매력이 낮을 것이어서 좀 사업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매출액이 상당하네요. 네, 스타일쉐어에서는 10대들의 놀이터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20대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타일쉐어 이용자 중 60% 이상이 20대입니다. 남성 이용자 비율은 13%까지 올랐고요. 그래서 스타일쉐어는 20대 이용자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연령대가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 확장을 위해 컨텐츠를 다양화하고 고객 연령층과 취향에 맞는 맞춤형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구매력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20대 후반이랑 30대 초반의 여성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좀 더 넓혀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러다 보면 이 10대가 이용하는 그런 매력 그걸 또 잃을까 봐 또 우려가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은 또 보완이 될까요? 네, 지난 10년간 패션 컨텐츠가 사진, 텍스트 시대였다면 2020년대에는 동영상 시대로 이미 바뀌었죠. 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생중계 서비스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쉐어에서도 동영상 생방송 기능을 추가하면서 사용자가 패션을 위한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일상적으로 동영상 컨텐츠를 즐기는 것에 착안하여 MZ세대 소비자를 굳히기 위한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2월 5일 시작한 수쉐 라이브가 그 예인데요.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비디오 커머스 채널로서 생방송을 시청하면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하단의 버튼을 눌러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와. 그러니까 결제를 진행하거나 다른 상품을 구경할 때도 화면은 계속 재생되는데요. MZ세대가 주요 고객인 플랫폼답게 컨텐츠 시청과 쇼핑의 경계를 없애는 데 주력한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그 홈쇼핑 방송이 계속 떠오르긴 하는데 이 수세 라이브의 특징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홈쇼핑과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판이하게 다른데요. 네. 홈쇼핑이 반복적으로 상품의 정보와 장점을 나열하면서 일방적으로 구매를 유도한다고 하면 이 컨텐츠 커머스는 MZ세대가 상품을 보고 직접 판단하게 합니다. 이용자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채팅에 참여하고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품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고요. 스타일쉐어는 여기에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콘텐츠에 적합한 크리에이터들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확장했습니다. 라이브를 진행하는 크리에이터와 가격과 구성이 잘 기획된 상품,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포맷이라는 3요소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붙여봤어요. MZ세대의 홈쇼핑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일종의.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뭐 실시간으로 채팅도 하고 또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판이 된 건데 호응이 이렇게 뜨거웠던 거죠. 네, 호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결과는 완판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 초 연두콩 키르시 방송은 좋아요 16만 개를 기록하며 준비한 의류 수량을 완판시켰고요. 또 지난해 9월 화장품 브랜드 바닐라코와 크리에이터 민규의 라이브 스페셜 에디션은 10분 만에 300세트가 완판됐습니다. 11월 FCMM, LS의 키르시 30분 특가 방송 역시 완판 신화를 쓰며 순식간에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면서 창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스타일쉐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뭘까요? 네, 그 스타일쉐어는 이제 연령과 취향을 불문하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뭘까?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신상품은 뭐가 나왔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스타일 쉐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타일 쉐어의 목표라고 합니다. 10대, 20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스타일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스타일 쉐어란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스타일 쉐어의 창업자가 아직도 30살이 안 된 거죠? 30살은 아마 넘었을 아, 그래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포브스 아시아가 비슷한데 이제 네. 30살 안팎인데 그 포브스 아시아가 선정한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30인 중 한 명이었었고요. 윤자연 스타일 쉐어 대표가 그 에듀투 페이퍼 공동 창업자, 또 커뮤니티 앤 콘텐츠 리더, 조이풀 창업자, 매거진 창업자 등 다양한 창업 인재들이 모여 회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스타일 쉐어는 창업자 출신이 많다는 점 때문에 뛰어난 동료와 일할 기회가 많은 회사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야,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 나이 즈음에 뭘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좀 갈피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도 똑같이 이렇게 옷 뭐 입고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발전시킬 그러게요. 경험은 또 네, 사업을 정말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또 회사를 혹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급여일 텐데 네네. 급여 수준은 어떨까요? 그 나이스 신용 정보에 따르면 입사자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재직자의 경우 평균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요즘 스타트업에서는 개발자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개발자 연봉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고 또 스타일 쉐어에서도 개발자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아서 평균 연봉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와, 이러니까 큰 폭의 성장을 이뤄가는 직장인 만큼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알아봐야 할 점이 바로 복지. 이 복지가 어느 정도냐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스타일 쉐어는 자신만의 특별한 기업 문화와 복지 제도에 대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팀원들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복지는 바로 의식휴 복지 지원입니다. 의식주는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의식휴라니까 먼저 의부터 알아볼까요? 네, 의면 스타일 쉐어와 자회사 29cm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으로 의가 지원됩니다. 직원용 할인 쿠폰과 스타일 쉐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단추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단추. 역시 패션 회사다운 그런 복지고 그러면 역시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음식과 관련된 그런 복지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복지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식은 스타일 쉐어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복지라고 합니다. 바로 점심과 저녁식 때 100% 지원인데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먹으려고 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회사로 먹으러 간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이 식이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점심을 식대 지원하는 회사 많이 봤는데 맞아요. 점심 저녁 두 개 다 식대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정말 음식 하나는 지원 팍팍 해주겠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한도가 있나요? 금액의 한도가? 네, 만약 이런 말 우스갯소리로 부장님이 네. 중국집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하시고 나는 짜장면 이러면은 기운 빠질 수 기운 있잖아요. 빠지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었는데 놀라운 것은 식대에 금액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600만 원의 식대가 지원됐다고 하는데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와, 보통 월 20일을 나갈 테니까 하루에 50만 원이면 한 2만 원 월 꼴, 평균. 18,000원 꼴. 진짜 신의식당다운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근데 걱정? 점심 저녁 다 합쳐서 25,000원 정도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연 씨 부족하신가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지원을 해주면 일단 다이어트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포기해야겠네요. 그건 좀 걱정이 되는데 실제 직원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네. 궁금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식사뿐만 아니라 캔틴에는 늘 간식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직원분들도 이제 다이어트 걱정을 하지만 또 맛있게 먹은 음식은 살 안 쪄. 맞아요. 이러면서 마음껏 즐긴다고 하네요. 맞아요. 맛있게 하지만- 먹으면
0칼로리. 하지만 살찝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복지 휴. 저는 진짜 이게 궁금한데 네. 어떤 복지인가요? 네, 1년 미만 입사자는 11일, 2년 차부터는 15일의 유급 휴가가 이제 주어져서 좋다. 팀 리더와 상의 후 언제든지 휴가를 떠날 수 있고요. 또 이 밖에 부가적인 휴가가 있습니다. 5년 근속자에게는 해외 여행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왕복 항공권 2매가 주어지는데 행선지도 상관없고 한도도 없고요. 그리고 100만 원 가량의 숙박 비용, 또 최대 5일의 유급 휴가도 함께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 근데 또 왕복 항공권이 한 매가 아니라 또 2매를 와. 주네요. 센스 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파면 팔수록 매력적인 직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무 문화도 궁금해요. 네. 스타일쉐어는 자율 출퇴근제와 재택 근무제를 운영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집과 카페에서 원격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재학생을 위한 유형 근무제도 시행 중이라서요. 주 3회 출근, 4시간 근무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화가 가능한 건 앉아있는 시간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열린 사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타일쉐어는 이런 사내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자플래닛이 공동 발표한 일 생활 균형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저 계속 사심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요. 주변에 이제 사촌 동생들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좀 강력 추천해줘야겠다 생각이 진짜. 들어서 빨리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이 채용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그 얼마 전에 채용이 마감되었던 채용을 보면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채용이 있었는데요. 채용 전형 절차는 1차 면접, 과제 전형, 2차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제 전형은 디자이너라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를 보며 작업물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고 업무 이해도를 평가받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복지가 너무 좋아서 입사도 그만큼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네, 그 마케팅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채용의 경우에 보면 디자인 경력 3년 이상으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 등 원활한 디자인 툴 활용 능력자가 지원 가능했는데요. 다른 직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직급이나 영역 구분 없이 일하는 책임감도 자격 요건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뭐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주목을 하면 좋은 기업인지 끝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스타일쉐어가 올해 초 25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서 신규 동영상 사업을 비롯한 컨텐츠 개발 전반에 투자하고 있어서 관련 직무 경력자에 대한 채용이 수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께서는 수시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직무가 상관없는 채용 공고라고 하더라도 그런 다른 올라온 채용 공고를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시면 네.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